부장님,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반성하고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일단은 자, 상황 예. 판단이 잘 안 돼서 당황스러워 하시겠죠. 예, 이거 모르시죠? 오늘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변호사 접견도 안 됩니다. 네. 예, 가족 접견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48시간을 온전히 혼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들어왔을 때 6인방, 8인방 큰 방을 하나에 줬거든요.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소파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미군들은 1인 그 평수가 넓어요. 그러니까 6인실이나 8인실을 개인한테 줘야 되고 운동기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줘야 돼요. 냉장고도 줘야 되고. 그런데 6인실이 비어 있는데 특혜 시비에 걸릴까봐 그냥 독방 1.9평. 그건 손 벌리면 이렇게 다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폐쇄 공포증이 다 있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소장이 팀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과장이나 보안과장이 팀미팅을 하든지 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내오는 그러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시간을 좀 줄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 못 버티니까. 이렇게 갇혔을 때 평생 궁궐에 살던 분이 이렇게 갇혔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을 예. 두려워하는 분이잖아요. 병기를 옮겨 갖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염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병균이 나한테 침투할까 봐. 우리 국민들의 뇌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염됩니다. 네. 일관성은 있으시죠. 네, 이제 박근혜 씨도. 그래서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악수할 때 맞아, 손 맞아. 들이대는 게 네.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데 세상과. 그렇게 따지면은 감옥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안전하니까. 근데 혼자잖아요. 혼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조폭이 실제로 예. 자기가 누구로부터 이 그 위해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자법을 벌여갖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네. 안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씨는 이제 연산군과 제가 비슷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네. 연산군이 그런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날 죽일지도 모른다.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이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헷가닥했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의존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한테 의존하면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하다가 그분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의존을 했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비슷하다. 세상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성은 두 분이 틀리시네. 연 씨와 박 씨인데.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사실 해줬어요. 최태민 씨가 들어가서 그 심정을 네, 잡아놨고 이제 그다음에 딸이. 그것을 나와 가장 닮은 최순실과 의논하라라고 하는 오다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로 이렇게 상처 입으셨을 때 네. 그때도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네.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자,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게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구치소에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감옥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이제 불편감과 힘든 게 있는데요. 공포심. 네. 공포심은 일정 단계가 되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 힘든 거는 감옥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커다란 선걸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자유는 먹고 싶은 거를 갖다 먹을 수 없다는 자유를 제한하고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그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먹어야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또 두 번째는 혼밥의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대통령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은 혼자 있는 공간, 감옥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결국은 본인이 평생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본인도 청와대에서 내쫓겼다는 어떤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운명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잠시 지금은 흔들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나의 운명인가? 왜냐하면 되게 운명이라는 말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초월적인 말을 쓰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혼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고통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또다시 견뎌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감옥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인이 느끼는 가장 커다란 고통은 단조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단조로움은 굉장히 반복적인 거고요.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조로움에 일단 적응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강박적인 측면이 있는 분한테는 감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강박적이지 않은 막 외향적인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게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고통의 강도는 낮게 되고 저는 오히려 감옥이라는 공간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없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시간 지나면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오, 그런데 신기해요. 그 네. 최 원장님 감옥 살아보셨어요? 그 살아보신 아니요. 것 같은데. 살아보신 사람 표현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저 말이 네. 쫙 그 와닿았어요? 공감이 오는 게 제가 무척 아웃고잉 외향적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색이 깊은 사람이에요. 네네. 안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감옥 들어가고 무척 빨리 적응을 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런 다음에 혼자 있으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면에는 어떤 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명상을 하고 명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의미를 갖다 찾는 어떤 심리적 과정이 있게 되거든요. 논리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수련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교도소 국립선언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련하고 있겠다. 어쩌면은 여기에서도 이거는 나의 인생의 한 굉장히 괴로우면서 동시에 네. 이거는 인생의 하나의 시련인데 예. 결국 이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과거의 시련을 극복했듯이 또다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돌발 질문. 그럼 다시 청와대 들어갈 걸 믿고 있을까요?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건 구체적인 목표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누가 도와줄 것이다 그냥 수상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불명예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게 되는 아, 거고. 명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다시 명예를 갖다 되찾을 수 있을 거고 다시 세상이 나를 갖다 필요로 하게 될 거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다시 나타나게 될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이 같이 가는 듯 하면서 만난 듯 하면서 헤어졌다 밀당을 계속 하고 계셔. 그러니까요. 네. 심리적 밀당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시죠? 네. 그래서 안돼 이론 자체의 출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 강론에서는 일치하지만 또 총론에서 좀 다르고 이런 면이 그럼요. 나타날 수 재밌어요. 예. 예. 근데 이 감옥에서의 고통 중에 하나는 자유의 제한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고독이거든요. 예. 네. 근데 고독을 즐긴다 이렇게 이제 최 원장님은 보신 거예요. 네. 즐기는 건 아니죠. 무서워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죠. 이게 달라, 이제 달라. 행동이 많이 똑같아도 달라요.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예. 저는 이제 사람 접촉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이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하고 예. 네. 왜냐하면 저도 간혹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저 혼자 좋아해요. 있는 상태 보면 지극히 나하고 닮은 게 많아. 아니, 먹다가 이제 트림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방구도 뿡뿡 끼면서.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쓰고 예. 다른 사람한테 뭐 욕 먹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혼자 먹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혼자 먹는 거 심리적으로 좋아해요. 좀 문제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 너무 좋아하면 문제가 되죠. 이제 간혹 이제 혼자 먹는 거를 잘 견디는 건 좋은 건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밥 먹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우리 그 김 소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정신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말이죠. 예. 꼭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정신이 그게, 이상한 그게 거예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니 그래도 제가 성도 정주하고 똑같은데. 그건 이제 정상의 기준을 예. 어떤 정의를 사용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네. 평균이 예를 들어서 보통 표준 평균이 그래서 50에서 만약에 30에서 80까지를 정상으로 놓고 본다. 네. 그러면 80에서 30을 벗어난다. 그렇게 그거를 정의를 놓고 보면은 정상이 아닌 심리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예. 좋든 나쁘든지 간에. 네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충동적인 면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머리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자유분방한 거 좋아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정상에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겁은 상당히 없으실 거예요. 겁은 상당히 없으시면 이쪽 끝으로 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를 정상의 범주로 놓는 게 아니라요. 정상의 범주를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제어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갖다 주지 않고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를 갖다 정상의 범주에 넣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교도소에 가더라도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또 정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정상이 됐다, 비정상이 됐다, 정상이 됐다, 비정상이 됐다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사회적 단계에서 정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과 안에 감옥에 있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최 원장님은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계기로 보면서 넓게 보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 살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김 원장님 정치적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인식이 달라질 텐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사고 능력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사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쁘면 현실 왜곡이 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망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실 왜곡이 심하다. 그 다음에 또 욕망이 너무 강하면 현실을 꽤 맞춥니다. 그 욕망 실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먹어보기도 전에 맛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려면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먹어보고 맛없다 그래요. 왜? 먹기 싫으니까. 미리 선입견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얘기한 건 동기가 사고를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과 동기에 의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씨가 건강하지 않다면 제가 이제 주장한 대로 사고가 왜곡돼 있을 겁니다. 측근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듣겠죠. 불리한 얘기는 안 듣고 뭐 인터넷을 해도 자기한테 유리한 글만 읽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할 것이고 네.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반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만 안 하셨으면 예, 정규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촛불이 네. 훨씬 더 많다. 네. 아니 그 태극기가 태극기가, 예.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주위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이제 자꾸 전효욱 씨 예를 드는 게 그분이 가까이서 대변인으로서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을 밀착해서 관찰을 했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칼럼을 써줬는데 박근혜 씨는 독해 능력이나 글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 네. 양측면이죠 늘. 근데 하루는 칼럼을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거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근데 무슨 뜻이에요? 네. 근데 이 칼럼은 많이 비틀지도 않고 엄청나게 박근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점, 대단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강점이 이거고 약점이 이런 쪽일 터이니 이 글을 좀 봐라. 잘 분석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이 글을 보세요까지만 하니까 그 다음 날 와서 근데 무슨 뜻이에요? 보긴 봤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는 몰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무슨 뜻이에요가 이 글에 있어서 일부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걸 갖다 정치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점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거기서 전혀 우리 전 의원님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라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본인이 이렇게 좀 고집스러워 보이는 면을 갖다 줄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잘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나 반대쪽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반대쪽은 박근혜 대통령 맞았던 쪽은 본인을 귀한 존재로 만들고 굉장히 제한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약점을 노출시키는 걸 최소화하고 강점을 갖다 이미지로 하는 쪽이 낫다는 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쪽을 선택한 거고. 네. 그쪽을 선택하면서 전효혁 당시 대변인과 같은 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무슨 뜻이세요를 갖다 예. 결국은 무슨 뜻이세요라고 물어봐야지 이거를 나는 여기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에 안 들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썼어요라고 묻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적 인간이 얘기하는 정치적 언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전효혁 전 의원께서 그거를 갖다 이해하고 캐치했으면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왜 이거를 읽고 나서도 이 사람은 못 읽은 것처럼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은 의존적이면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상반된 동기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의존적이면서 거리를 둬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서 내 뜻을 알고 그거를 갖다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율 배반적인 게 동시에 있는 것은 그건 정신질환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예. 그게 주위에서 발동이 안 되는 거고요. 권력이 있게 되면 미리 알아서 해주려는 사람이 주위에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 추측에는 그거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요. 당신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듣습니다를 갖다 굉장히 표현한 건데 어허. 그 부분을 갖다 캐치하는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못했다. 앞으로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예측이 좀 돼요? 현재로서는 뭐 대략 부인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한 게 예, 아까 처음에 그 네.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문제가 있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제 밖에 지지자들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가 보다.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야 포기하면서 인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처음에는 부인 전략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버티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한 게 조금 또 그 일말의 설득력도 좀 있고 그런 게 이게 우리 정치 앞으로 정치적으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면 이 안에서 영원히 썩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 지지자들 다 떠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사면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지지자들 5%의 지지자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95%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그런 짓을 하면 계속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일말의 동정심까지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자기들은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5%만 대상으로. 예. 네. 근데 현재 95%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95%를 생각한다면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무시하고 네. 내 지지자들만 보고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네.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놔야죠. 그래요? 도저히 안 된다고 느낄 때는. 자,